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하며 활약한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에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가 오늘 만남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호주 석유개발업체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당내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는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독산동의 한 5층짜리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5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양계장 화재로 병아리 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 금광으로 유명한 사도 광산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전문가 기구가 여기에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어두운 역사를 배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일본은 올해에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었습니다. 手続きが順調に進めば、2024年夏頃に世界遺産委員会で登録が審議される予定です。 하지만 그 전에 거치는 유네스코 전문가 기구의 등재 심사에서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4가지 중 하나로 결론을 내는데 보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다시 등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청이 밝힌 전문가 기구의 권고 내용을 보면 채굴이 이루어졌던 모든 시기에 대해서 추천받은 문화유산 역사에 대한 포괄적 설명과 전시 전략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일제강점기 전까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노역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도광산은 에도 시기엔 금광으로 그 이후엔 전쟁 시기 전쟁 물자를 생산하며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니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를 목표로 하겠다며 오늘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4번째 시험 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이제 인류는 화성에 더 가까워졌고 우주선 상용화에도 커다란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불꽃과 굉음을 뒤로하고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구름을 뚫으며 치솟습니다. 발사 후 2분 50초.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순조롭게 분리되자 지상 관제탑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Booster will start to do its flip and then move into the boost back burn, setting it up for eventual splashdown in the Gulf of Mexico. 슈퍼헤비와 분리된 스타쉽은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하고서 발사 후 45분가량 지나 대기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바다에 안전하게 착수하기까지 약 70분간의 역사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4번째 시험 비행 만에 성공하면서 인류가 화성에 더 가까워지고 우주선 상용화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스타쉽이 폭발은 없었지만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한 복귀를 위한 숙제는 더 남아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step of proven capability, and that's really important. 2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이번 유인 시험 비행은 약 2년 만의 성공으로 8일간 우주정거장에 머물고서 귀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독산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경남 김해와 전북 정읍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뻥 뚫린 창문틀 너머로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춥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독산동의 한 5층짜리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 쓰레기 분리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아래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빼기 위해 깨트린 유리창 파편들로 가득합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50명이 대피해 주민센터로 이동하거나 귀가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경남 김해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2개 동이 모두 탔고 안에 있던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인이 기름 호스를 라이터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북 정읍시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뒤 진화됐습니다. 불은 주택과 차량을 모두 태우고 이웃집으로 번졌는데 마당에 있던 농기계용 경유통에 불길이 붙어 기름 일부가 수로로 유출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의 간이 화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합니다. 여야는 현재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호주 업체가 장래성이 없다며 철수했는데도 매장 가능성을 판단한 이유 등을 답변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형식인데 오늘이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로 휴가를 계획한 직원이 많아 생산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 빼곤 모두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시 한번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묻는 1차 조사에서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하자는데 63%가 투표했습니다. 휴진 방식에 대해 묻는 2차 조사에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를 휴진하는 방안에 68%가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들은 줄곧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2,000명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고 교수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6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휴진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 물었습니다. 오늘이 투표 마지막 날인데
결과를 취합해 9일쯤 앞으로 행동 방향에 대해 밝힐 전망입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선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 최근 유튜버들이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유튜버들이 벌을 내리는 게 맞는지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 중인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총 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그 여파로 처음 공개된 남성이 일하던 경북 청도의 유명 식당은 문을 닫았고 다른 2명도 각각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은 당초 피해자 가족 측과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범죄로부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자도 이제 잊혀지고 싶어 하고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잊혀질 권리 같은 것들이 무시되는 거죠.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인데다 폭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적된 여성이 SNS상에서 공격을 받는 등 무고한 피해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도 가세해 추가 신상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이 찾아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이른바 야장을 즐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 야장 테이블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길을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심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난 시간 종로 일대 도로가 야외 테이블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지만 테이블이 차도 바로 옆에 있어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까 아슬아슬합니다. 인도는 대부분 테이블이 점령해 사람 한 명이 통과하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거리를 걸어보니 사람들과 부딪히기 일쑤고 테이블과 의자에 발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테이블을 쳐가지고 병이 흔들흔들거려서 약간 위험했었어요. 야정은 좀 더 안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행복은 줄진 않으니까. 밤 11시가 넘었지만 식당들이 펼쳐놓은 테이블들이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인도 대신 위험하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신고된 영업 공간 외에 야외 테이블을 활용한 영업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단속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시간이니까 6시 후에 빠르니까 너도 낚시 가는 거지. 사람이 몰리는 온유월에는 구청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는데 단속 인력은 늘 부족하고 업주 대부분은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계속합니다. 주소 인력 다른 팀도 좀 할 수는 있는데 24시간 주둔할 수가 없잖아, 단속원들이. 야장이 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어제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충일에 태극기를 걸죠. 그런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우길기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심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이 아파트 37층에는 태극기가 아닌 대형 우길기가 내걸렸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펄럭이는 걸 본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충일이잖아요. 우리가 태극기가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기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가 치밀어 올랐.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우길기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티즌들의 공분이 담긴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의 땅 문제로 구청 등과 갈등을 빚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우길기를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현충일 날 순국선열 추모를 위해 현충원 방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공로견들을 위한 동물 현충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희생했더라도 모든 군견들이 이곳에 안치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기관마다 제각각인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위해 헌신한 군견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동물현충원입니다. 지난 2021년 국가에 헌신하다 숨진 공로견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현재 공로견 7마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실종 여학생을 11일 만에 구조한 군견 달관이와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 때 활약한 경찰견 렉스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군견 달관이의 퇴역을 축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모든 공로견들이 똑같은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견을 보유한 군과 경찰 등 5개의 정부기관을 취재해봤더니 공로견의 사후 조치 방안이 아예 없거나 아직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런 메뉴는 없고요. 기관마다 제각각인 기준 탓에 공로견이 병에 걸려 죽으면 단순 폐기 처리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문제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 민간에 분양된 개들인데요. 숨진 뒤 장례 비용은 정부에서 거의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로견 사망 시 예외 없이 장례식을 치러주고 묘역을 마련해주는 미국의 사례는 큰 차이가 납니다. Whether the dog dies in the kennels, on a mission, or on deployment, that dog will get full military service funerals. We treat our dogs with the utmost respect and 인간을 대신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을 세운 공로견들의 헌신. 반려견 1,500만 시대의 현충일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노래와 우리나라 드라마가 담겨있는 USB 5,000개도 들어있었는데요. 대북 전단을 날리면 100배로 갚겠다는 북한의 엄포가 있었던 만큼 남북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커다란 풍선 한가득 바람을 주입시킵니다. 풍선 아래 매달린 포스터에는 인민의 원수라는 표현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제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간 대형 풍선 10개에는 트로트 곡 등이 담긴 USB 5,000개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중단되며 잠시 멈춰있던 풍선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무엇이고 오물풍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유치찬란한 노름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맞대응 조치가 예상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씨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특임 교수에 임명됐습니다. 카이스트는 대전 본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드래곤 씨에게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최신 과학기술을 K 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한다는 취지에서 특임 교수로 초빙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용 기간은 이달 4일부터 2026년 6월까지로 지드래곤 씨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행사를 개최해 카이스트 구성원과 소통하고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하면서 카이스트의 해외 홍보도 도울 예정이라네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 영상이 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경복궁으로 견학을 갔다가 찍은 영상인데요. 경복궁 안에 넓은 흙바닥에서 일직선 모양의 회오리가 갑자기 나타나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회오리는 흙바닥을 이동하면서 몇 초 동안 모래바람을 일으키더니 나무와 부딪히면서 힘을 잃고 파란 하늘에 잠깐 머물며 원을 그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선명하게 찍힌 회오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작은 용이 승천하는 것 같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회오리는 주변보다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보통 넓은 흙바닥이 펼쳐진 곳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한 박물관에서 관람객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져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쓰촨성 광안시에 위치한 박물관 전시실인데요. 한 남성이 다른 관람객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더니 곧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보니 문화재 앞에서 사진 촬영 순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살벌한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물관 보안요원들이 투입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감히 박물관에서 싸우다니 선조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비열한 방식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현충일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암흑의 땅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있었던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법원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내려지는 판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2년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뭐였는지 잘 설명할게요. 이 전 부지사는 외국 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주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과정이 모두 이 전 부지사와 논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후에 재판이나 이런 거 진행되는 거 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부탁뿐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까지 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도 갈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규 개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일에는 반대가 있다며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중진간담회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원권 강화를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투표가 20% 반영됩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한 당원들과의 소통에서 개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규정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규정도 손을 봅니다. 이 대표가 연일 당원의 뜻임을 내세우는 가운데 당원당규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국회 출입하고 있는 표선웅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일단 오늘이 7일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 마쳐야 되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회법상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틀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합니다. 그제였죠. 5일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에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까지 상임위 명단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밤을 새워서라도 명단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기미는 보이는 상황인가요? 일단 그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고요. 네. 어제는 특별한 회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선출된 첫 번째 본회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 회의였다면서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면서 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역시 민주당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협상에 의지가 없다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원구성 협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법사위와 운영이 서로 차지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좁혀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과제 여야 모두 이건 좀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사위 등 최소 11개 상임위는 단독 표결로라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뿐 아니라 국방위와 정보위 등 21대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은 7곳 그대로 좀 가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을 넘겨서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개원 때부터 줄곧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좀 고수 중인데요. 오늘을 넘기더라도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10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성안이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10일 날 법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성안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21대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밀어붙였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전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라고 그래서 그게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오늘 오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협상에서 조금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갈등이 심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문제가 좀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순방 경비부터 기내식 비용 등 여권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을 대통령 기록관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었죠.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에서 선물로 받은 대통령 기록물로 만든 것으로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문 전 대통령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면서 또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받은 사리를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은 것이라면서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면서 일종의 의상 외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로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 중이라면서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해서 처리한 것이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도 소리 높였습니다. 6년이나 지난 일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한심하다고까지 덧붙였는데요. 여권의 의혹 제기와 야권의 반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과 민주당 고민정 윤건영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박 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 뒤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한 다국적 기업이 15년 동안 탐사 활동을 하다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철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미국 액트지오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해소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호주 석유 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다며 철수 활동을 마친 국가 중 한 곳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유망 구조가 발견돼 이를 캘 수 있는 권리인 조강권도 확보했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본 액트지오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시추를 본격 추진하는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까지도 가지 못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해 책임 있게 평가할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경제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최소 3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담요에 감싸 옮겨집니다. 구조된 가족과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한 난민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현지 시각 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 안에 있는 학교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보호소로 쓰였던 이 학교 지붕에는 유엔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지만 폭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كانت ليلة صعبة جدا جدا صحينا على صوت الصواريخ أشلاء تتناثر برا الساحة وجوا الساحة جرة الغاز انفجرت.
하마스 측은 이번 폭격으로 최소 3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은신처로 사용하는 건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스라엘군이 라파 난민촌을 공격해 45명이 숨졌는데 피해가 잇따르자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at is just currently being used as a shelter, trying to keep people safe, when we know, as we saw just yesterday or today, they are no safe. 전쟁이 발발하고 가자 지구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 3만 6천 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아이 몸에 알 수 없는 붉은 발진이 생기고 뜨거운 열이 나는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날씨가 더워질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 부모님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연약한 아기의 살결에 울긋불긋한 색깔의 작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수포로 뒤덮였고 입안의 점막엔 빨간 궤양이 돋아났습니다. 영유아들의 손발이나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증상입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타는 듯한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데 입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 탈수까지 뒤따릅니다. 드물게는 이제 뇌염이나 뇌수막염이 오고 잘 못 먹으면서 처지면은 빠르게 이제 소아과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환자를 직접 만지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성인도 걸릴 수 있지만 영유아는 물거나 빨려는 습성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걸 빨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여름철엔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올라가서 그만큼 영유아들이 수족구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수족구병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인데요. 더워지고 습해지면 이제 증식이 잘 되면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수족구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족구병엔 백신이 없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이 주로 이뤄지는 만큼 보건당국은 아이의 손이 닿는 장난감이나 문손잡이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운이 좋은 커플이 있습니다. 뉴욕의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무언가를 건져 올렸다는데요. 깜짝 놀라게 한 이 물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에서 낚시를 하는 게 취미인 40살 제임스 씨는 어느 날 호수에서 금고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끈적한 금고 안에는 $100 지폐가 무수히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1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소유자 표시가 없어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범죄 증거로 보이진 않는다며 돌려줬습니다. 이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 취미생활 장비를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네요.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상상도 못할 맛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인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국의 한 패션 디자이너가 선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걸려있는 맛이 특이합니다. 올리브 맛 아이스크림, 식초 맛 아이스크림, 간장 맛 아이스크림까지 보이는데요. 이 특별한 아이스크림 가게는 8월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 스쿱에 $20, 우리 돈 2만 원이 넘어가니 조금은 비싸지만 특별한 맛이라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 같네요. 해외에는 지상에 레일을 깔아 움직이는 교통수단인 트램이 많이 다니죠. 안전에도 신경 쓰며 다녀야 하는 교통수단임은 틀림없는데요. 위험한 운행을 감행한 트램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러시아 한 도시에서 트램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마구 달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놀란 차량들이 멈춰서기도 하는데요. 결국 아래에 서 있던 트램과 정면 충돌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10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러시아 당국은 안전 기준이 미달한 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초연 후 100만 관객을 넘은 뮤지컬 영웅이 15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또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가 지난 2005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주 볼거리들을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2009년 초연한 뮤지컬 영웅은 국내 대극장 창작 뮤지컬 중 두 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서거 직전 마지막 1년을 중심으로 독립투사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숭고한 정신을 웅장한 넘버에 담았습니다. 이번 15주년 기념 공연은 총 62명의 배우와 22명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역대 영웅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똑같이 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발성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웅장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께 안중근 의사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커다란 붓을 든 작가가 반복하며 모래흙 위에 마찰과 흔적을 남깁니다. 무한히 반복될 것 같은 행위는 우리의 만남과 일상, 그리고 공간에서의 반복과 계속 돌아가는 시간의 영속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항상 땅 위에 존재하는 인간이 결국 죽어서도 돌아가는 물질인데 존재이자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인 어보와 어책, 교명부터 조선 왕조에서 사용한 궁중 현판과 정조가 왕세 손에 오를 때 만든 각종 의례용 유물까지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 관리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 약 9만여 점과 수장고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2005년 박물관 개관 후 20년간 유물이 2배 넘게 늘어 수장고 포화율은 160%를 넘겼습니다.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유물 소개 및 활용을 위해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31.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제주부터 시작돼 밤에는 서해안과 전남 지역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특히 내일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또 한때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3도, 대전은 18.5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